몇 월간 쓰지? 8월? 8월. 벌써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더운데 말이죠. 8월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네. 돈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번 달. 네, 2개를 샀는데 신발만 샀어요. 제가 올 여름부터 약간 나이키에 대한 끌림이 있었거든요. 제 세대에서 느끼는 나이키랑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느끼는 나이키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이키는 약간 어른스러운 브랜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나이키 모델들은 이제 에어포스나 이런 모델들이 아니에요. 그냥 런닝화 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제 니트 신발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들을 하나하나씩 사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을 샀고요. 나이키 프리런이라는 제품이에요. 니트 런닝화들 보면은 딱 이런 색감을 다 많이 내거든요. 오레오 색깔. 제가 어렸을 때 이 색깔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울렛에서 샀습니다. 지금 런닝용인데 저는 그냥 일상에서 신으려고 샀습니다. 나이키 러닝 퍼포먼스화 중에서도 러너들이 평가를 하는데 극상으로 가는 퍼포먼스화는 되게 편한데 데일리로 신기에는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차라리 아디다스가 낫다고. 맞아요. 아식스나 맞아요. 동양인한테는. 뭐 신발 없으면 저 이거 신고 뛰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LD1000이라는 모델인데 정확히는 LDV죠. LD1000보다는. LDV 모델이 저한테는 되게 로망이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구할 수도 없고 사실.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 나이키 빈티지 라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갖고 싶었던 게 볼텍스 빈티지가 있어요. 볼텍스랑 이 LDV를 가지고 싶었는데 올해 LD1000 모델로 나와가지고 운 좋게 샀습니다. 이쁘네요. 라플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냥 크림에서 샀습니다. 크림에서 샀어요? 크림에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살 때. 아 이거 물량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괜히 돈 주고 샀나. 지금은 어떤 거예요? 잘 샀습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걸 14만 원에 샀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이브레이크 때 엄청나게 풀렸었잖아요. 저 데이브레이크도 샀었거든요 그때. 그 울프그레이랑 베이지 그것도. 그때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못 신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껴두고 있어요 그거. 안 신고.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그거 엄청 올랐어요. 저는 신을 겁니다. 그거 50만 원이에요. 그래요? 신발 자체가 이쁘거든요. 근데 예뻐요. 너무 많이 신어서 못 신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묵혀놨다가 이제쯤 꺼내야겠다. 지금 꺼내셔야 된다. 지금 꺼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주황색이랑 베이지랑 있는 거랑 좀 보라색이 회색 두 개 다 둘 있어요. 다. 그렇죠. 둘 다 저도 둘 다 샀었어요. 둘 다 있어요. 약간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는 정말 좀 영혼이 있던 신발이고 어렸을 때 내 로망이 있었고 그래서 샀는데 저 최근에 이거밖에 안 신었거든요. 그리고 끈을 바꿨어요.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검정색 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그게 좀 뜨더라고요. 그 끈 자체가. 그래서 교체했는데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생각 중이시라면. LD1000 이쁜 것 같아요. 위기 나이키.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최근에 비주류 경제에서 봤어요? 그 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느낀 나이키랑 그 MZ세대 그 어린 친구들이 느낀 나이키는 다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걸 듣고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나이키의 어떤 모델들은 되게 저한테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쿨함을 나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전 좋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모자 하나를 샀는데 모마 모자인데 네이비색 챙에 화이트 바디에 핀 스트라이프. 그냥 이 핀터레스트에서 보다가 원래 그런 모자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찾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겨울에 에임레몬도르에서 나온 울로 된 그런 모자가 있어요. 그거는 있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그 무드가. 소재도 이제 우리 천이고 아예 달라서 딱 찾던 게 그거였어서 디깅을 했죠. 디깅을 해서 찾아서 샀습니다. 이게 모마를 들어가니까 품절해서 없더라고요. 있는 곳을 찾아보니 일본에 크림 같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스니커 덩크라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직구로 오랜만에 열심히 샀습니다. 사고 싶었던 모델을 사서 오랜만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딱히 산 게 없네요. 하십시오. 첫 번째 MHL인가요? 네 맞아요. 컨버스랑 MHL 올스타 제품이고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일본 여행 가기 전에 필요한 거 없냐, 대신 사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처음에는 그걸 말했어요. 그 컨버스 제이옥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여행 3일차쯤 동생이 사진을 하나 찍어 보내면서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냐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MHL 매장에서 이 제품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사진을 보내줘서 근데 또 이 신발이 제가 MHL 그 인스타그램에서 발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예쁘다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구매하면 가격도 괜찮고 해서 그러면 제이옥스 대신 이거 사와달라 해가지고 데려오게 된 제품인데 배색 같은 것도 마음에 들고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착화감이 편해서 보니까 이 리액트 2.0이라는 컵 인솔을 사용해서 쿠션성이랑 경량성이 좀 향상된 인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웃솔도 두껍네요. 네, 좀 더 두꺼운 느낌이고 척 70 사이즈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착용감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가을에 잘 신을 수 있는 색감인 것 같아서 어울립니다. 참 자기스럽다. 꺼내자마자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저 아이웨어의 진저티 티백인데요. 그 진저 하우스라고 진저 아이웨어의 쇼룸이 있어요. 안경 브랜드인데 이제 여자친구가 거기 안경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 구매해온 제품인데 갔는데 이제 웰컴티를 주시더라고요. 웰컴티를 주시는데 날이 되게 더웠어서 작은 찻잔에 얼음 하나를 이렇게 띄워서 주셨는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민트 티였는데 그 시원한 맛과 되게 어울리는 향이 느껴져서 맛있다 하고 있었는데 쇼룸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티를 판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유자 진저티랑 민트 진저티 이렇게 두 가지 맛을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구매해서 시원하게 그냥 마셔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티백이어서 또 간편하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사장님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선물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먹어봤는데 되게 진저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적절한 균형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 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킨토의 루프티 스트레이너라는 제품인데 이게 그냥 여기에 찻잎을 넣어서 이렇게 우려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티백 같은 용도의 제품이에요. 따로 계량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 분량의 찻잎만 넣으면 한 잔 정도의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차를 우려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스탠드도 있어서 다 우려내고 나면은 이렇게 꽂아서 옆에 편하게 보관도 가능해서 가볍게 차를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두 주걱인 줄 알았어요. 찻잎 우리기가 약간 번거로운데 저거는 좀 괜찮네요. 컨텐츠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제가 심야식당을 좋아하는데 새로운 시즌이 나왔어요. 넷플릭스에. 일본 컨텐츠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주인공이나 주변인들이 위기를 겪고 이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냥 좀 두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 영화 중에서 소공녀를 보고 느낀 감정들이 있어요. 그냥 두는 느낌이잖아요. 툭 두는 느낌? 뭔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새드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콘텐츠가 약간 그런 게 많아요. 잘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냥 두는 거. 근데 심야식당이 단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면은 보면서 그냥 밥 먹기 좋다. 그리고 최근에 현님의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평소에도 난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뛰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님을 보니까 더 그게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어필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봤어요. 저번 주 일주일은 거의 어필만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하늘공원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10번 정도 하면은 15에서 20km 정도 뛰더라고요. 근데 왜 어필을 뛰는지는 알겠어요. 훈련이 돼요. 제가 이거를 뛰고 오늘 평지를 진짜 오랜만에 뛰었거든요. 뭐랄까요, 그 길이 되게 사랑스럽고 그냥 평지인 것만으로도 사람이 마음의 위안이 있다. 러닝을 많이 하시면은 어필도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해보세요. 진짜 힘든데 재밌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퍼펙트 데이즈.
또 하나는 맥베스. 황정민 님이 주연으로 나온 맥베스를 어제 보고 왔거든요. 약간 PPL 당했습니다. 핑계고 보다가 이제 황정민 님이 나왔는데 연극을 하신다고 맥베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연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 바로 예매를 했는데 어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인물에 한번 빠져보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오랜만에 좀 느꼈고, 퍼펙트 데이즈에서 느꼈던 감정은 야쿠슈 코지라는 그분이 나와서 연기를 담담하게 이어나가시는데 되게 영화 자체가 잔잔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이동진 씨가 인터뷰하는 영상도 찾아봤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그게 원래 영화로 만들 영화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올림픽이 있어서 그에 맞게 도쿄올림픽을 선전할 겸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청결?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담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제작을 하고 빈 벤더스 감독한테 의뢰를 맡겼는데 빈 벤더스 감독이 이거 그냥 길게 장편 영화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 주인공이 도쿄 토일렛이라는 그 작업복을 입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의 격이라는 게 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을 대하는 인식, 그런 걸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영화 자체가 저는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돌아볼 건지에 대해서 제 사고관이랑 잘 맞아서 더 재밌게 본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출근하면서 차에서 트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 노래들도 너무 좋고 OST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트는 게 그 OST 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맥베스라는 인물과 퍼펙트 데이즈의 인물이 완전 대비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베스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쟁취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역이었고, 퍼펙트 데이즈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또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진짜 명장면이거든요.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자기의 온전한 삶은 지켜낼지언정 어떤 것은 상실한 느낌은 있어요. 그 주인공을 봤을 때. 그래서 참 인간의 삶은 균형이 중요하다. 맥베스의 왕의 삶보다는 이 삶이 저는 조금 더 개인이 고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방식이 완벽하진 않고 자신을 지키는 만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면 또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둘 다 재밌습니다. 네. 차를 시작합니다 라는 책인데, 저는 이번 컨텐츠로는 뭔가 좀 차 마시기, 다도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립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드립커피를 내리는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찻잎을 옮기고 차를 우러내고 따뜻한 물을 붓고 뭐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차랑 조금 더 친해져 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된 책인데, 이 책은 뭔가 다도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자신이 차를 왜 마시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한번 더 되물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차는 정말 특별한 취미다. 이 정도면 끝이 아닐까 싶을 때 또 새로운 지평선이 나타난다. 다양한 차를 비교하면서 좋아하는 차를 찾아내고 다루는 법을 익히고 그에 어울리는 공예품을 구하다 보면 이윽고 차에 어울리는 다식과 음식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찻자리에 어울리는 꽃과 음악을 찾으면서 인생을 다채롭게 물들일 수 있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뭔가 이 차를 취미로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겠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나 음악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서 차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 온 영화인데 일일 시호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다도에 관한 일본 영화인데, 노리코라는 주인공의 대학생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 일생을 다루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다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다도를 배우면서 대학생 시절부터 서른 중반까지 있는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인데,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화여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절기마다 이렇게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데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다도하는 공간에 걸려있는 글귀가 또 바뀌거든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재밌게 본 영화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뭔가 차 한잔 하자는 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커피 한잔 하는 영화.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함께 하자는 느낌이죠. 그러네요. 커피 한 잔은 짧은 시간 캐주얼한 느낌이죠. 느낌이 있고. 이번 달은 주말에 계속 매장에 있었어가지고 저희 매장도 추천. 오셨던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매장이 처음이에요. 저희도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부족한 게 보이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데 손님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잘 보이시겠죠,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다른 데 가면은 얼마나 많이 보이셨을까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녁에 오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주말에 퇴근하고 밥 먹는 게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항상 와가지고 주말마다 항상 같은 곳을 갔어요. 모이정이라고 근처에 이자카야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일단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장사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제가 했습니다. 그 사장님을 보면서. 그리고 오코노미야키가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고민이거든요. 이런 데 주말에 와서 밥을 어디서 먹지? 이것도 일이에요. 진짜 이거 일이에요. 근데 한번 후보에 넣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모이정. 저는 장소로는 맥베스를 봤던 곳이 해오름 극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오름 극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옆에는 달오름 극장이 있고 다른 관에서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전에 이제 과천 현대미술관을 설명할 때랑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게 도시 생활의 이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문화 인프라는 사람이 많은 곳에 지을 수가 있고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는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치열하게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곳에서 한숨 돌리시면서 문화 혜택을 즐기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진저 아이웨어의 쇼룸 진저하우스라는 공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의 쇼룸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저 아이웨어를 제가 처음 접한 곳은 그냥 안경점에서 진저 아이웨어가 입점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로 처음 접했는데 쇼룸을 직접 가보니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어떤 무드를 선호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호감으로 다가오게 된 브랜드였어요. 용산구 쪽에 위치한 쇼룸인데 고즈넉한 골목에 나무들이랑 작은 건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느낌 자체도 되게 좋았고 들어갔을 때의 응대나 웰컴티나 이런 모든 점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 쇼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쇼룸을 둘러보다가 대화를 하면서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진저 아이웨어라는 브랜드 네임을 짓게 된 이유가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생강이 기본적으로 여러 요리의 베이스로 들어가는 재료잖아요. 근데 생강이 들어가면 이거 생강 맛이다 하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점을 브랜드에 녹여서 일상 속에서 좀 편하게 묻어들면서도 이건 진저 아이웨어의 제품이다 하고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을 보면 다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구매했던 차랑 거기도 패브릭 스프레이를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것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 쇼룸을 구경을 하면서 저희 스테디 에브리웨어에서도 차가 나온다면 어떤 차가 나올까 하는 재밌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네요.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8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지겠죠. 앞으로 다가올 가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a perfect day. 끝.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when it gets dark, we go home.